집값이 오른다는 분위기란 소문도 좀 있던데요. 제가 지금 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거래된 가격의 5%에서 7%를 높게 내놔요. 그 대표님이 하시는 광순의 복덕방에서 3월에 지난 3월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거래된 거를 전부 다 조사해서 네. 가격이 진짜 오르고 있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오르는 거는 정도 수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심으로 분석해 하시고 전담해 주시는 분이시죠. 믿고 본다는 제 주변 사람들이. 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참 말듯 또 모두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는 거라는데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맞나요? 근데 의미가 뭘까요?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뭐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네. 최근 한 계속 감소하다가 네. 올해 1월부터 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한 3,400건, 500건 네. 공식 통계로 보면 네. 그렇게 증가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화나 자산의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살 사람이 많아지거나, 수요자들이.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자들이 많아지거나 이런 현상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네. 제가 지금 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급이 내놓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조금 증가하고 일부 거기에 수요가 좀 붙으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하는데도 제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어려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값이 오른다는 분위기란 소문도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분석하시기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좀 반등하거나 네, 좀 네. 오르면서 그런 분위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뭐냐면 특히 자산 시장에서는 그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오.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자가 충분한가. 그런데 너무 수요자? 지금 서울 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부 단기적으로 그 수요가 시장에 있을 수는 있어도 지속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는 중간 소득의 네. 가구가 네.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서울의 100채 중에서 30채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6채로 줄었어요. 30채에서 6채요? 네. 어마어마하게 준 거네요. 네, 그만큼 사실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적다는 거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은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유효 수요가 되게 풍부해요. 왜? 초등학생도 예를 들면은 세뱃돈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충분하죠. 네. 네. 근데 부동산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붙어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킬 네.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공급? 쉽게 말하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지금 매물이 나오는 그 초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팔려고 내놨어요. 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너무 꼭 팔고 싶어서 살짝 저렴하게? 아니요. 안 돼요? 팔고 싶어도요. 일단 높게 내놔요.
아니면 말고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최근 거래된 가격의 5%에서 7%를 높게 내놔요. 그 중국 시장에서 가격 내고 할 때랑 같은데요. 3만 원 이렇게 했다가. 일단 그래서 어허. 그러니까 매물이 처음 초기에 증가할 때 호가가 상승하는 이유기도 호가. 그겁니다. 그래서 네네. 10억 원이 최근에 거래됐다면 네. 내가 집 팔고 싶어도 내놓을 때 네. 아유 저기 우리 집은 층간소음 좀 덜하고 내가 인테리어 좀 했으니까 10억 5천에 내놓을게요.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아 가격이 오르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쵸.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제가 하반기에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매물이 처음에 증가할 때는 네. 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살얼음만 보고서 우리가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호가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네. 일부 조금 마음 급한 수요자들도 있잖아요. 있죠.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 근데 그 호가 높인 걸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아주 짧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착시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시는 광순의 복덕방에서 3월에 지난 3월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거래된 거를 전부 다 조사해서 네. 가격이 진짜 오르고 있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오르는 거는 40% 정도 수준이고요. 네. 60%는 안 오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의 판단 기준이 네. 지수라든가 아니면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는 잘못 계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갈 건데 네네. 3월만 조사해 보면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그래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오르는 주식은 있고 네네. 오르는 부동산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만 얘기하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다들 그렇게 되면은 착각을 하거나 착시 현상으로 잡았다가 또 후회하고 나는 제복이 없나 봐 이러고 그렇죠, 울고 그렇죠, 울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뉴스를 보면 서울의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직 기자로서 이런 이상한 기사를 볼 때마다 후배들에게 좀 전화를 걸고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강북도 드디어 집값 2억 되었다. 사실 강북 지역이 매력적이긴 한데 집값은 또 적었는데 이런 뭐 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 가슴 좀 두근거리게 돼요. 그쵸, 이때 그쵸. 나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또 놓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리하여 네. 기사를 썼던 전직 기자로가 아니라 해석하시는 분들의 전문가의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예, 이런 기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10개의 아파트가 있으면 네. 뭐 7개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3채가 오르면 네. 그 지역만 얘기하면 신고가가 될 수가 있고 아, 오른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단면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시장 차원에서 잘 분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가 적절하냐를 계속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건데 한 300가구밖에 안 되는 그래서 고급 빌라 단지에서 한 채가 뭐 100억, 200억이 됐다. 그래서 난리 났다. 네. 거기다가 톱시장 아무 개가 산다. 그래서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아쉽지만 내 집 마련하고 시장을 판단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기사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이 부동산 뉴스를 기자들도 잘 모르는 부동산 뉴스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대표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걸 경제나 알려주시죠. 모든 첫째? 경제나 투자, 부동산 뉴스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네. 근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장이 아니라 근거. 예, 네. 그 주장,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속출, 그럼 근거가 뭐지? 이렇게 보시면 그 근거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예,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즉 글, 워드가 아니라 네. 워딩이 아니라 네. 숫자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급등이 아니라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야?
맞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숫자에 예, 대해서 예. 보셨으면 숫자. 좋겠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숫자를 보는 방식인데요. 네. 숫자를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량이 아니라 유량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비견한 예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이 투자 관련된 경제 뉴스에서 아주 흔히 나오는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최근에 GTX-A가 개통돼서 동탄에 네. 갭 투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네. 일견 그럴듯하죠. 그렇죠. 동탄 가야 돼. 근데 그 근거를요 어디에서 되냐면 동탄의 갭 투자 건수가 네. 천안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거가. 네. 네. 자, 근거가. 그리고 전국에서 갭 투자 건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네. 네. 일견 듣고 그렇죠. 보기엔. 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탄에 10건이 갭 투자 건수였다면 네. 다른 지역은 5건밖에 안 되니까 훨씬 많죠. 네. 근데 그 10건이 시계열로 보면 유량으로 보면 네. 바로 전달에는 20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기사. 이해하셨죠? 네, 네, 이해합니다. 선생님.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경제 기사, 부동산 기사를 좀 엄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주장이 아니라 이제 근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워딩, 글 내막이 아니라 숫자, 수치가 또 비교를 되는 것 하셔야 되고, 네, 보유와 스톡보다는 이제 흐름 어떤 그렇죠. 변화.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데 이제 좀 여전히 혹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에 딱 꽂히면 네. 이제 제목부터 꽂히기 네. 시작하면 벌써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요즘에는 되게 힘겨워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마치 막 이렇게 물을 막 막는데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이제 욕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서적 가치가 더 크다고는 하지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집값의 적정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집을 사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아파트 몇 채 사서 이렇게 막 부자 되던 시절은 끝난 것 같거든요. 세금도 워낙 많이 나와서. 집값의 적정치는 얼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산 시장에서 어떤 절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인데 그러려면 쉽게 말해서 언제가 자산 가격이 쉽게 말해서 쌀 때냐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파는데 사는 사람도 많을 때 그때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네, 좋고 네. 그때가 가격이 적정한 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을 때 이제 그때가 반드시 오기도 하고 또 그때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 거죠. 그게 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항상 비쌌거든요. 그렇죠. 그거 살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마음이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기준을 절대 가격 기준에서 뒀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네. 많을 때다. 네.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엔 살 사람이 많지도 않고 네. 이제 파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적정함이라는 건 정말 양쪽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뭐 무릎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상투다 하는 분도 있는데 머리 어깨 무릎발로 나눈다면 대표님은 지금 네. 우리 이 부동산은 신체 어떤 부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 이상이라고 봐요. 목 이상. 네, 오. 좀 그렇다면 무섭기도 한데 목 이상. 그 의미는 사실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네라고 하면서 팔고 싶은 사람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분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오호.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한 저기 무릎 이하에 사서 그렇죠. 발목쯤에서 사서. 거의 가격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팔고 싶다는 건 결국엔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라고 생각하시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라서 늘 무릎에 머물고 있어요, 얘가. 근데 걔가 올라온들 네. 제가 볼 때는 목에 온들 네. 이 목 가격에 팔아서 제가 살고 싶은 동네는 못 가요. 근데 가격을 움직이는 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투자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거의 40% 정도는 네. 서울은요. 네.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거주하면 팔지 못하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데 네. 저기 발목 밑 여기 무릎 밑에서 샀는데 네. 이만큼 올라왔다.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이게 왜냐면 투자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팔아서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네. 분양, 경매, 금매 요 세 건 어떻게 보면 좀 찬스거든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 셋 중에 미스 코리아 뽑는 건 아니지만 1 분양, 2 경매, 3 금매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것을 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평범한 기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고르자면 사실 금매가 제일 좋아 보여요. 오호, 예, 금매. 그러니까 향후로 금매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금매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물론 경매도 요즘 많이 나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경매를 살짝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이 셀코 TV에서도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어요. 수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좀 네. 그거 좀 쉽지 않은 그런 거기 금매. 때문에. 예. 근데 금매를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을 막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매를 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네. 그래서 시장을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고 살고 싶은 아파트의 리스트를 마련해서, 맞아. 예. 그거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뭘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시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네, 미리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는 영업하시는 중개사 사장님들 계시니까 들어가서 나 여기 관심 있는데 가격이 이 정도 오면 나는 살 수 있겠다. 음료수 한 병 사들고 가서. 그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는 이게 뭐 지금은 일종의 불법인데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개수수료가 딱 법정으로 네,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조금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수수료 이외에 컨설팅 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수수료를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네, 네. 받는 사람도 그러나 불법. 고마운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을 위해서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선물 사드리고 네. 이런 게 불법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맞아요. 하시면 금매를 또 잘 사실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진짜 항상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걱정인 것이 내 집 마련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초반에 살짝 예. 받자마자 너무 감동해서 했지만 이 책 어떤 분한테 이제 사실 맞춤형으로 보시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책 꼭 읽으시라. 일단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분들
그동안 저는 집값이 급등하고 막 주식시장이 오를 때 네. 가장 좀 가슴 아팠던 네. 말이 네. 벼락거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집이 없다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넌 거지야라고 조롱하고 비양했죠. 그렇죠.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랄까 사실은 그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네. 시장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원래 투자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모든 자산 시장은 운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금리가 막 최근에 떨어지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저는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벼락 부자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열심히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동은 운의 역할이 사실 크다. 이건 역설적으로 어떤 거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실력으로만 해요. IQ로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한계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내 집 마련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운의 역할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네. 여러분들이 뭔가 핵심을 알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전달해요. 그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뭐냐면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혜는 핵심은 뭐냐면 방법에 대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내가 방법에 어떻게 대한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어떻게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게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방법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요.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막 연준 위원 이름 외우고 막 지금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워렌 버핏 딸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아하. 일단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기와 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책만 보여드리고 메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책 보고 싶어. 근데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있죠?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 이 셀코 TV에 오늘 이광수 대표님 나온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이것도 약간의 운일 수는 있지만 정성껏 쓰신 댓글 중에서 추첨해서 이광수 대표의 복이 많고 지혜도 많으신 이광수 대표가 사인해 주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셀코 TV 시청자는 우리가 고민했던 건 언제 무엇을 살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를 아셔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하셨지만 방법에 대한 고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철학을 갖고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